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누수공장 4월 20일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회담이 한 7일 정도 남았습니다. 어제 그런 선반영으로 건설, 시멘트 이쪽 확산, 나중에 이제 경력 관련된 부분들이 확산됐을 때 인프라 투자, 여러가지 투자 관련된 기대감으로 종목분들이 1차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고, 특히 현대건설의 상승폭 자체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세의 특징을 가장 꼽는 종목군 하면 현대건설, 그 다음에 한신공영,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있죠. 쌍용양해라든지 아시아시멘트, 이쪽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도 주가 상승 부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현재 시점에서 쫓아가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부담스러운 가격대라는 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만 호딩하시고, 지금 장세 자체가 계속 순환매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밀림목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관심권 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얘기하고, 최근에 지수에서 외국인들 특징 부분들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를 7일 동안 22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7일 동안 22만 주, 상당히 많은 금액 부분들을 매수하면서 시장 전체를 샀다는 의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업종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이겠지만은 한국의 간판급의 종목군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현재 반도체 섹터에서 간판급의 성격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을 매수를 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수, 레버리지하고 비슷한 의미 부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가가 오늘 장중에 69달러까지 WTI 기준으로 69까지 터치를 하고 막판에는 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일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68 거의 70달러 선의 그 근접 부분들을 하고 있죠. 69하고 70 1달러 차이인데 앞에 숫자가 6이냐 7이냐, 지난번 50에서 60 돌파할 때도 바로 돌파가 안 나왔죠. 가격장 숫자가 바뀌는 저항대 진입 부분들 하면서 물량 소화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그 내용은 5월 12일 날이 이란 핵협상을 연장을 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도 다른 컴플레인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 전까지 한 2주, 3주 정도 남았나요?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돌파 시도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하고, 트럼프가 대러시아 신규 제재 계획 부분들을 포기하는 걸 발표를 좀 했습니다. 계속 두드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하고 러시아 신규 제재 부분들, 제재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압박 부분들이 어디로 터졌습니까? 시리아로 터졌어요. 시리아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쪽에서도 러시아도 시리아 사태 부분들을 그냥 지켜보지 않겠다. 그래서 신규 무기 부분들의 반입 부분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점은 다음 달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부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그 전까지는 뭘까요? 예루살렘하고 5월 11일 핵협상 관련된 부분들까지는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 글로벌 매크로층을 제외하고 실적 장세이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 그리고 주도주 확산 부분들이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려서 시크리컬, 건설, 그 다음에 금융 쪽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죠. 건설 기자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자재도 시멘트라든지 이쪽 부가 되는 산업군까지 확장이 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따로 국밥처럼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이런 사례 부분들을 누가 어제 보고서를 보니까 독일의 사례하고 상당히 비교를 좀 잘 해놓으신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 1% 정도 상승 부분들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TSMC, 애플의 실적에 대한 향후 전망치가 조금 불투명하다 보니까 TSMC도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한 88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80억 미만으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WTI,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애플 관련주들이 조금 출렁거렸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한 0.7%, 다우도 0.3% 정도 하락하고 있고, 국채금리가 조금씩 올라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2.9%대로 반등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유가가
70달러선 근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효과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올해 금리 인상 부분들은 3번 정도에서 4번, 맥시멈으로 4번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 정도는 한 6월 정도, 한 번 정도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다. 그래서 현재 장세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은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으로 D-7일입니다. 관련된 부분으로 시장의 그 레버리지, 시장 전체적인 매수, 보고서를 보니까 그 독일 동독과 서독의 통일 부분들이 진행 전후에 가장 큰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 자금이 급증을 했어요. 8배 이상이 급증이 좀 됐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22만 주 매수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선물 매수하고 어느 정도 유사성 부분들을 일부를 좀 가지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장세 자체가 시장은 어차피 점진적인 상승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종목군이라든지 업종군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 관련된 내용 부분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려보면 아마존 프라임이 1억 명 돌파 부분들을 했고, 알파벳, 그러니까 어제 반도체 지수는 하락부분이 나왔는데 아마존하고 알파벳은 실적, 향후 기대치 부분들을 상승하면서 상승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그 오후 정도에서 5G 주파수 경매 부분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3조 3천억 정도 해서 뭐 시장에서는 뭐 감론을 받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금액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 근데 기존의 주파수 대비 거의 4배 이상 확장되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뭐 2차로에서 해서 4배, 8차로까지 확장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도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 채찍을 많이 주고 있죠. 통신사들에게. 그런데 이제 5G가 지금 중국도 속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내년에 5G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에 어느 정도 당근을 줄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계속 시장에서는 채찍만 부과하기 좀 되고 있죠. 금액이 비싸니까 당연히 통신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도 높고, 그 다음에 보편요금제를 통해 가지고 금액도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지만 5G가 됐을 때 걷어들일 수 있는 수익 생각하면 지금 저 채찍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 부분들이 한편으로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5G 주파수 경매, 중국도 지금 5G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 5G 관련된 종목군들을 관심권에 좀 두실 필요가 있다. 서서히 워밍업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미얀마에서 골짜기 68대, 미얀마의 최대 수주 부분들을 진행했다. 그 다음 조성 엔지니어링이 17년 만에 삼성 장비 재공급 부분들을 추진을 좀 하고 있고, 히원스가 미국 FTA로부터 리도카인 FTA 승인을 지금 획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FTA 승인 관련된 부분, 미국의 FTA가 뭐 패스트 트랙, 그 다음 우리나라도 신의료기기 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따라가려고 그나마 그젠가요? 어젠가요? 그젠가 막 이런 신의료기기 부분에서 조금 빠른 정책 결정 부분들 하고, 일단 뭐 임상 데이터라든지 모든 거 다 결정한 다음에 제품 출시를 하게 되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사전 점검 기술이라든지 문건 검사 해가지고 신의료기기 부분들 하면 먼저 허가 부분 일부 허가를 해주고 그 사이에 데이터 쌓인 거 가지고 다시 재검사 부분들 하는 걸로 바뀌기 하는 게 우리나라 정책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료기기 쪽, 어제도 그 홈페이지 그 네이버 쪽에 보면 이슈맨의 주식노수공장 골뱅이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 주소 올려드리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의료 데이터 5천만 데이터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가장 큰 돈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의료 정보. 그 시작점이 유전자 진단이에요. 유전자 진단 시장이에요. 그래서 테라젠 인텍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한 번에 파동 부분들을 올렸죠. 왜? 이걸로 인해서 그건 어떻게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시장이 이 의료기기 쪽, 당연히 의료기기 쪽이고 의료 데이터 시장이 1에서 한 10배 이상 정도 되는 건데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근데 미국 FTA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좀 부분이 늦죠. 그래서 이 FTA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에 몇몇 종목군들이 FTA 승인 관련된 부분하고 그 연관성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어차피 보면 실적이라도 모멘텀, 그 다음에 종목 장세, 주도주 종목군들이 주도 종목군은 대형주 쪽은 건설이라는 이쪽 그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도주 섹터 부분도 이루고, 그 다음에 실적 관련된 부분 아까 아마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 그 다음에 모멘텀 측면에서는 뭐 5G라든지 그 다음에 FTA 승인 관련된 부분, 이런 종목군들이 각계 전투 부분들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관심권을 계속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세 자체에서 남북 정상회담 D-7일,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기 전후 외국인들의 그 시장의 전체적으로 레벨 자체가 매수세의 레벨이 8배 이상 증가됐다는 얘기와 삼성전자 7일 동안 22만 주 매수의 흐름 부분들과 한번 연관성 부분들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금일 4월 20일 이시민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